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하고 있는 윤석남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이 글을 쓰시고 또 옛날 책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서 옛날 사람들의 그림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화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근데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화가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화가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부잣집의 자제분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저는 포기를 했죠. 30년이라는 세월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나는 왜 살고 있지? 라는 그 의식이 항상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뭐 미술대학도 안 나왔고 뭐 주변 환경도 안 돼. 그러니까 참고 언젠가 할 수 있겠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기다렸던 거 아닌가 싶어요. 내 친구의 동생이 이렇게 미대 나온 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내가 이제 나 그림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당장 합시다. 그래가지고 4월 25일이니까 생활비 받았잖아요. 몽땅 화구를 산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저는요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남의 작품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사과를 동그랗고 예쁘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거는 뭐지?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는 뭐 내가 화가를 돼서 이걸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와지도 않죠. 연필하고 종이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전 우리 친정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것도 있고 그런 어머니의 성향을 제가 받은 거에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록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그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룸이라는 뜻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룸이라는 거는 전체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넓이가 있는 거죠. 크기가 있는 거예요. 방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거 방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혼자서 거기 앉아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런 방이 저는 그림 시작할 때까지도 사실 내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을 터가지고 제 작업실을 만들었죠. 정말 운이 좋게 고집스럽게. 그리고 여자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거 당당히 이건 내 방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작업실을 마련을 할 때까지 내 방은 어디냐?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엌 옆에 식탁이 있잖아요. 식탁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가 제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부엌이지만 부엌이 여성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 그 공간은 단순히 부엌이 아니었죠. 나의 세계라고 말할 수. 그 의자는 나의 세계. 윤석남의 세계죠. 우리가 핑크라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고 뭐 따뜻하고 뭐 여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핑크를 자세히 보면은 그런 핑크가 아니에요. 이건 형광 핑크거든요. 형광 핑크라는 건 지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차갑고 어딘지 없는 공간 같은 가상적인 공간 같은. 근데 이제 핑크죠. 그거를 이제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 여자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로 편안했지만 그랬었지만 윤석남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사실 화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화를 쭉 하다가 완전히 이걸 바꾼 계기는 있어요. 동양화를 무시했다가 한국화를 보고 완전히 제가 기절을 한 게 이제 윤두소의 자화상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나 그 작품 앞에서 그 감정의 그 울림을 안 느끼면 한국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스스로 나를 질문하게 하는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조선에 태어난 여성이잖아. 그래서 자기 돌아와가지고 서양화 재료니 뭐니 싹 없앴어요. 그리고 그때 붓을 사고 다 해가지고 종이도 샀는데 뭐 할 줄 모르잖아요. 거기도 기능이 필요해요. 붓 쓰는 법, 물감 칠하는 법 이런 걸 배웠죠. 말할 수 없이 재미있고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아시다시피 이 한국화 윤두서 작품을 보게 된 계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화를 한 3년 동안 배우고 이러면서 그러면 나의 그 다음에 주제는 뭐가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친구들이죠. 실제로 내가 40살에 그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80이 될 요때까지 도와준 나의 친구들. 근데 나는 남성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 나는 여성의 삶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여성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2조 500년 동안에 여성 초상화 공부를 좀 해보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그 책을 막 사가지고 이제 초상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보는데 초상화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 그 조선 초상화 인물화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그 필력이 놀라워. 근데 더 놀랍고 더 슬픈 사실. 그 많은, 물론 숫자는 세워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초상화 중에 여성 초상화 거의 없어. 만약 500분이 되면은 딱 2분 있더라고. 여성 초상화. 근데 이름도 없어. 너무 여기서 우락우락 막 슬프기도 하고 막 화도 좀 나고. 그래 2조 500년 동안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2000년도에 살고 있는 2020년도에 2010몇 년대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이야. 한국 여자 화가야. 그러면 나는 여성 초상화 해야지. 그 딱 떠오르는 게 여성 영웅들도 있을 거다. 독립운동한 여성들 정말 대단해. 남성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싸우잖아. 이들은 이름도 없어. 그게 나와 그러면 나가서 싸워. 총 들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 존경심이 막 우러나지 않겠어요? 비록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기쁨을 느껴요. 한 40분 정도 했어요. 몸이 허락하는 날 끝까지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거의 없는 게 슬프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그림이라는 게 이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나?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고민을 무지 많이 하고 그림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이러다가 제가 이제 혼자 저는 그 옛날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전, 뭐 200 몇십 년 전에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런 공부하면서 허난사람 생가를 찾아간 거예요. 감나무 가지를 내가 주워왔다 그랬잖아요. 요만한 거, 15cm 정도, 요만한 동그란 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작업실에 와가지고 남색 치마에 하얀 주글이 허난스러운 17살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정말 굉장히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물론 본인이
그걸 발견하는 어떤 힘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뭔가가 그 열정이 그 간절한 원함이 저를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애신 할머니 얘기가 나온 거예요. 1025마리의 유기견들을 보살피고 있는 할머니. 그래서 너무 놀랐어.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있구나. 나는 다음 작품은 이 작품이다라고 그날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다는 그 파주에 있는 그 장소까지 제가 찾아가고 할머니를 만나고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마리 가지고 이제 시작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림을 그리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말 노벨 평화상감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그냥 그때부터 그림을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드로잉을 했더니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종이를 가지고 연필하고 종이만 가지고 드로잉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나무를 잘라가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는데 저는요 이 개를 이렇게 눈동자를 그리면 벌써 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는 진짜 과장이 아니야. 얘네들 이렇게 눈동자에 점을 딱 찍으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열정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나이 그런 거 상관없이 열정은 있는 것 같아.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어. 그리고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또 여성으로 살아왔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라는 거는 제 1의 인생이 아니라 제 2의 인생이잖아요. 1은 남성들이에요. 이렇게 제 2는 여성.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뭐 100년 후라든가 200년 후라도 어느 순간 넌 남성이야 여성이라는 그 성으로 가르는 게 아닌 평등한 세상이 온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 그렇다면 이 제2의 인생을 드러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것만 해도 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이런 삶도 있었어. 나는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힘이 닿는 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성적인 그림이 뭘까? 이게 부드러운, 아주 부드럽고 예쁘고 이런 거를 더 극대화시킬까? 그러니까 도대체 여성 작가로 해서 여성 미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그림 못하겠다. 이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루이스 브루조와 화가가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큰 개인전을 하고 있었어요. 루이스 브루조의 거미를 만난 거죠. 철거미.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미가 굉장히 그 여성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더라고요. 철거미 보셨죠? 그 발도 전부 보니까 이 발톱도 낫이야.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많이 쓰다가 버린 낫이야. 이게 여성 작가의 손을 통해서 모성의 극대화를 만들어줘서 나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재료라든가 방법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우친 거죠. 그래서 비록 서양 여자고 서양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동양의 한국의 서울의 윤성남이라는 작가한테 이렇게 영향을 준 거죠. 모성이라는 건 어머니죠. 한 인간을 몸으로 키워가지고 낳았다. 이건 뭐냐면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을 만드는
생명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우주예죠. 지구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 전체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확장을 하면 나도 중요하지만 내 바깥에 이웃도 중요하다라는 의식. 그 이웃이라는 게 바로 뭐 옆에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지구도 될 수 있고 뭐 우주도 될 수 있는 거죠. 크게 확장을 한다면 음악이라든가 뭐 춤이라든가 연극이 이게 인간을 어떤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인간을 좀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인간은 단순히 제가 살아오니까 느끼는 거 단순히 먹고 자고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동물이 뭔가가 이상적인 세계가 필요해요. 내가 이 삶을 살려면 현실이 아닌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필요해. 이게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을 이 이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뭐 연극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름답다라는 거에서 오는 그 해방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막 눈물 흘리다가도 꽃밭 앉아서 막 울다가도 근데 꽃이 너무 예뻐. 그거 보면은 너무 예쁘다. 울던 거 잊어버려.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여주를 가르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인간. 그거 정말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뭐 여자답게 저는 아주 그거 그렇게 안 자라서 그런가 봐. 아무튼 근본적으로 인간을 키우는 거지. 인간을 가르치는 거지 남자를 가르치고 여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어떤 전도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